뭔데 여기 와서 행패야. 다 죽고 싶어. 비, 웃기는군. 그들은 돈을 노리고 장례식장에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이 모욕한 조용한 딸이 한국 최전계 특수부대 출신의 유령일 줄은 몰랐다. 이건 빚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무례함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 윤서진 35의 이야기다. UDT 특수부대의 냉혹한 세계를 떠나 조용한 삶을 선택했던 그녀.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그녀가 벗어나려 했던 어둠이 다시 찾아왔다. 장례식장. 골든브릿지 캐피탈이라 불리는 대부업체 1당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가짜 채무 8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렸다. 그들에게 서진은 단지 슬픔에 잠긴 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착각을 했다. 만약 당신도 황 사장 같은 인간들, 약자와 슬픔을 먹고 사는 자들을 혐오한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라. 사기꾼과 악플러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만이 정의가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라.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국화향, 향냄새, 그리고 수십 명의 조문객들이 삼키지 못한 눈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윤서진에게 그 냉기는 밖의 11월 공기보다 더 깊게 새으며들었다. 단 이틀 전 그녀의 어머니 삶의 폭풍 속에서도 늘 고요한 닻이 되어주던 사람, 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 자리에 남은 건 늘 집 안을 채우던 어머니의 잔잔한 콧노래 대신 가슴을 짓누르는 묵직한 침묵뿐이었다. 35의 서진은 전직 군인 특유의 절제된 움직임으로 몸을 다뤘다. 검은 정장은 그녀의 몸에 완벽히 맞아떨어졌고 그 아래에 숨겨진 단련된 근육이 은근히 드러났다. 그녀는 조문객들의 맨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이웃과 친구들의 조의를 받았다. 깊은 절, 코우투, 하나하나의 군 시절에 몸에 새긴 절도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피가 철철 흐르는 듯한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훈련된 냉정함으로 가려져 있었다. 슬픔은 사치다. 정신줄 놓지 마라. 예전 지휘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그래서 서진은 지금 자신의 선을 지키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고요하고 경건한 의식은 잠시나마 세상과 단절된 안식처였다. 그러나 그 성격은 정확히 오후 7시 45분 산산이 부서졌다. 먼저 들려온 건 소리였다. 번쩍이는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긁어대는 천박한 마찰음, 그리고 곧이어 들이닥친 건 거칠고 공격적인 소리의 벽이었다. 세 남자가 장례식장 안으로 쳐들어왔다. 조문객들의 절하는 줄을 칼로 베듯 밀쳐내며 싸구려 광택 정장에 어딘가 구겨진 자세, 그들의 몸짓에는 경건함 따위에 대한 조그마한 예의도 없었다. 여기 상속자 누구야? 목이 굵고 오래된 여드름 흉터가 얼굴을 덮은 사내가 고함쳤다. 그의 목소리엔 싸구려 소주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짐승 같은 소리에 몇몇 노인 조문객들이 흠칫 몸을 떨었다.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본능처럼 그들을 분류했다. 하급 조직원, 돈 몇 푼에 남의 고통을 파먹는 하숙꾼들. 그중 말하던 남자는 누런 금박이 박힌 명함 크기의 카드를 흔들고 있었다. 골든브릿지 캐피탈, 진차오 지벤. 여긴 조문하는 자리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지만 듣는 이를 압도했다. 나가주시죠. 그 남자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짧고 거친 예의라곤 모르는 웃음이었다. 그는 명함을 들고 영정 사진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사진 속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모욕당하는 듯했다. 조문도 돈이 들어가죠. 그는 비웃듯 말했다.
윤혜리 씨, 그분이 진빚이 많거든.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뱉는 그의 입술엔 단 한 톨의 존중도 없었다. 서진의 턱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조문상과 어머니의 영정을 사이에 두고 섰다. 어머니께선 어떤 빚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을까요? 남자가 구겨진 서류철을 꺼냈다. 아주 오래전 사업자금 대출 하나, 원금은 별거 몇 개 없었죠. 하지만 연체이자, 그 연체이자의 이자, 그게 산처럼 쌓였거든요. 오늘부로 8천만 원. 그게 당신네 어머니 빚이야. 8천만 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작된 숫자. 서진은 단번에 알아챘다. 이건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죽은 이의 가족을 겁주기 위한 사기꾼들의 상투적 협박.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녀의 머릿속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울렸다. 저 인간들은 어머니의 명예를 짓밟고 있어. 모욕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두꺼운 손가락으로 조이금함 디아오 이진한을 가리켰다. 조문객들이 마지막 정성을 담은 그 상자, 죽은 이를 위한 사회적 의식의 상징, 지금 당장 돈을 내놔. 그가 혀를 굴렸다. 그리고 서진을 향해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이거 말이야. 그는 상자를 손가락으로 쾅 하고 쳤다. 안에 있던 동전들이 달그락 울렸다. 이걸 선입금으로 생각해. 장례 전에 전액 압수할 거야. 행정처리 수수료라고나 할까. 뒤쪽에서 할머니 한 분의 짧은 비명이 터졌다. 조의금을 건드린다. 그건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모욕하는 최악의 금기였다. 그 순간 서진의 가슴 속에서 슬픔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UDT의 신조 약자를 지켜라. 그녀가 지켜야 할 선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명예였다. 당신들 서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낮아졌다. 그 상자에서 손 떼고 지금 즉시 나가. 3명의 깡패는 비웃으며 서로를 힐끗 봤다. 익숙한 패턴, 익숙한 겁박. 키 큰 사내가 비웃음을 흘리며 상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서진의 두 손이 천천히 풀렸다. 그동안 합장하듯 모아져 있던 손이 서서히 주먹으로 변했다. 팽팽히 당겨진 손등의 힘줄이 붉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슬픔으로 가득했던 장례식장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그녀가 움직였다. 잠깐 전까지 공동의 슬픔으로 무거웠던 장례식장은 서진이 움직이자 숨을 멈췄다. 그녀는 달려들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의 동작은 특수무기의 유연하고 갑작스러운 타격 같았다. 남자는 아직 나무 상자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그때 서진은 재단의 가장자리를 돌아 나갔다. 그녀의 동기는 차갑고 절대적 분노였지만 그녀의 몸은 오로지 UDT 훈련에 깔끔하고 정밀한 절약성으로 반응했다. 모든 움직임은 효율적이었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설계된 듯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서진이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낮았고 정적을 가를 만큼의 공명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다. 즉각적인 복종을 요구하기 위해 군 교관들이 쓰는 특정한 저주파 톤으로 전해진 명령이었다. 내 일은 여기서 끝난다. 그 깡패는 아마 자기 패거리에게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남자는 몸을 돌려 마침내 서진을 주목했다. 그는 검은 정장 차림의 한 여성, 날씬하고 우아하며 분명히 흥분한 사람만 보였다. 그는 비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다가섰다.
교묘한 위협의 제스처로 때리려는 게 아니라 팔 윗부분을 움켜쥐려 손을 들었다. 신봤다 아가씨, 그가 꿀꺽거리며 말했다. 넌 끼어들 권리가 없어. 이건 채무 문제야. 걷어야 돼. 두툼한 손가락이 그녀의 팔꿈치 바로 위를 내려감았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이자 최악의 실수였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작은 체구를 약함으로 착각했다. 그 잡음이 굳어지는 찰나 서진의 UDT식 판단이 작동했다. 그 접촉이 반가소해였다. 주저함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그녀는 팔을 빼지 않았다. 대신 팔꿈치를 그가 잡은 쪽으로 틀어 그립을 이용하게 했고 손목을 날카롭게 회전시켜 깡패의 전진 관성을 역으로 이용했다. 자유로운 한 손은 펀치를 날리려는 게 아니었다. 마치 외과 의사가 하듯 정확하게 그의 손목 뒤를 잡았다. 포획과 역손목 제어. 그 움직임은 그의 머리가 따라잡기엔 너무 빠르고 매끄러웠다. 한순간 전에는 그가 팔을 잡고 비웃고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그는 발끝에 딱딱 서서 팔꿈치가 잠기고 어깨가 귀까지 올라간 채였다. 손목에서부터 팔뚝을 타고 어깨 관절로 퍼지는 갑작스럽고 눈부시게 뜨거운 통증이 그를 강타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소리 낼 수도 없었다.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그의 비웃음은 증발했고 그 자리에 순수하고 절대적인 공포가 남았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이 끊겼다. 공포로 휘둥그레진 눈은 그 작은 여성이 그를 붙잡고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게 근육이 아니라 물리학이라는 걸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가한 압력의 방식, 관절의 완벽한 정렬, 최대 약점을 찾아내는 방식은 화난 민간인의 동작이 아니었다. 그건 극한의 근접전에서 과도한 힘 없이 신속하고 조용하게 무력화하도록 훈련된 전문가의 기술이었다. 이 사람은 민간인이 아니다. 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고 섬뜩할 정도로 선명했다. 혼란에 얼어붙은 다른 두 깡패는 갑자기 진짜 위험을 보았다. 그들은 전투원을 본 것이 아니라 친구 같은 인간을 부술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갑고 기계적인 존재를 본 것이다. 서진은 그를 그 자리에서 한참 더 붙잡고 있으면서 그가 느껴야 할 힘을 강제로 느끼게 했다. 그리고 나서 느리고 의도적인 비틀기로 깡패에게 목이 맨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게 한 뒤 그녀는 그 걸쇠를 풀어주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손목을 움켜쥔 채 어깨를 주무르며 괴로워했다. 눈은 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이제 장례복의 정중한 검은 천 아래 전직 UDT 제복이 숨겨져 있음을 보기 시작했다. 서진은 정장 재킷을 단정히 펴 올렸다. 그 동작은 마치 어긋난 커프스 단추 하나를 고친 듯 완벽했다. 그녀는 놀란 깡패에게 다가가 그가 만든 작은 거리를 메웠다. 그녀의 시선은 분노가 아닌 서늘하고 외과적인 평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떨어졌다. 옆 홀의 스님들이 조용히 염을 올리는 소리 위로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폭력의 약속을 담고 있었다. 잘 들어. 그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그녀는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들은 신성한 장소를 침범했고 조작된 빚으로 그녀의 명예를 모욕했다. 그녀는 멈추어 그의 공포에 질린 눈이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 이 문제는 내 손에 있다. 난 연락 창구다. 그녀가 단호하게 확인했다. 당장 나가. 내 상사 황 사장에게 연락해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전해라. 그녀는 재단 쪽으로 물러나 성스러운 땅을 되찾았다.
더 이상의 무리에 이곳을 다시 찾거나 단 한 명의 조문객이라도 괴롭히려는 시도, 모두에게 훨씬 더 큰 벌이 돌아갈 것이다. 800만 원의 벌금, 이빨과 뼈로 지불하라. 새 깡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소리치고 때리는데 익숙했다. 속삭임에 의해 무력화되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키 큰 사내는 여전히 손목을 붙들고 있었지만 빠른 무의식적인 고가 끄덕임으로 동의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아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더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문턱을 넘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나갔다. 성격은 침해당했지만 지켜졌다. 서진은 재단 옆에 홀로 서 있었다. 침묵이 다시 밀려들었다. 그녀는 그 순간 어머니의 명예를 지켰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수는 정밀하고 지적인 파괴적이어야 했다. 그녀는 황 사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진정 어떤 어둠을 품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서진은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다시금 침묵이 완전해질 때까지 장례식장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정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지켰던 차가운 분노는 이제 단단하고 전략적인 결의로 가라앉았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어머니는 윤혜리였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긴 시간을 조용히 일하며 딸을 혼자 키운 여자였다. 에리는 강인했고 영리했으며 독립심이 강했다. 서진은 어머니의 인생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며 무모한 행동의 단서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어머니는 즉시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린 적이 없었다. 8천만 원으로 불어난 채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거짓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히려 한다. 서진은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을 이용해 어머니가 남긴 얼마 안 되는 것을 훔치려 한다. 서진은 영정에 조용히 약속했다. 당신의 명예를 건들게 두지 않겠다, 어머니. 진실을 밝혀 그들의 무례를 10배로 돌려주겠다. 민간인의 삶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서진의 옛 삶에는 자원이 있었다. UDT SEAL 정찰팀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에게 폭력이 마지막 수단임을, 정보가 첫 번째 수단임을 가르쳤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사찰 전화기를 손에 들고 한 통의 신중히 암호화된 전화를 걸었다. 반대편에는 그녀가 사서 The Librarian 라고만 알던 접촉자, 이제는 민간 세계에서 찾고 싶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는 데 특화된 전직 정보 분석가가 있었다. 서진은 요청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유지했다. 그녀는 이름을 대었다. 골든 브릿지 캐피탈, 그리고 의심되는 조직 책임자, 황 사장. 사서는 오래 검색할 필요조차 없었다. 응답은 20분 만에 도착했고 회사의 어두운 사업을 상세히 암호화해 전해주었다. 골든 브릿지 캐피탈은 진짜 금융기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황 사장이 운영하는 잘 알려진 사채업자 행위의 안면이었다. 그들의 전문은 최근 사망한 이의 가족을 노리는 것이었다. 사망을 기다린 뒤 오래된 서류 기록이 엉망이고 혼란스럽다는 점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거대한 가짜 벌금을 들이미는 것이다. 슬픔의 충격과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은 문제를 빨리 없애려는 마음으로 종종 돈을 내곤 했다. 유령 채무. 서진은 차가운 결의가 더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들은 사업가가 아니라 청소하는 독수리였다. 사서가 마지막으로 전해준 정보는 가장 결정적이었다. 정보 전문가만이 밝혀낼 수 있는 종류의 세부 사항이었다.
원래 대출 원금은 몇 년 전에 전액 상환되었다. 메시지는 확인했다. 우리는 이체의 은행 디지털 기록을 추적했다. 남은 채무는 없다. 유일한 남아있는 문서는 깡패들이 흔들어댔던 바로 그 문서. 위조된 벌금 문서뿐이었다. 황 사장 팀은 게을렀다. 그들은 진짜 대부업자들이 가진 정교한 시스템이 없었다. 그들은 공포스럽고 공식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단순한 템플릿으로 위조를 수작업으로 만들어냈다. 디지털 서명 도장을 더 자세히 봐라. 사서가 지시했다. 그건 보안 서버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문서 파일에 복사 붙여넣기 됐다. 위조 과정에서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를 놓쳤다. 단서는 구체적이었다. 도장 수작업 배치로 인해 좌상단 그래픽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기울기 각도가 생겼다. 원본 템플릿과 비교해 0.5도 오류가 난다. 그건 완벽한 UDT급 단서였다. 작고 기술적이며 치명적으로 정확했다. 그것이 전체 8천만 원 채무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결함이었다. 서진은 진실을 손에 넣었고 그것을 드러낼 수단도 갖추었다. 하지만 단지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응징을 내릴 계획이었다. 서진은 차 한 모금을 마치며 의식을 마무리했다. 이제 그녀는 표적의 신원, 표적의 약점, 그리고 거짓임을 입증할 법적 증거를 갖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황 사장의 조직 자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계산된 공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밀함으로 그의 카드탑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어머니의 평온한 영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간다, 어머니 여보게. 차가운 밤 공기가 이제 그녀를 환영하는 듯 했고 사냥을 위한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골든 브릿지 캐피탈 사무실은 공업지대 변두리에 낡고 잊힌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포식자들에게 완벽한 소굴이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눈에 띄기 쉬웠다. 내부는 외관과 맞먹게 허름했다. 먼지 쌓인 책상들, 싸구려 마감의 가구들, 얄팍한 탐욕의 칠 아래 숨은 절박함의 기운. 서진은 정고에 들어갔다. 이전과 같은 복장, 완전한 평정.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세 남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전의 오만은 사라지고 경계하는 혼란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UDT 기술의 갑작스러운 마비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뒤쪽 방으로 가리킬 뿐이었다. 서진은 커다랗고 어지럽혀진 책상 뒤에 앉아있는 황 사장을 발견했다. 그는 40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윤기나는 잔인한 얼굴과 너무 많은 쉬운 승리를 본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거만했고 두려움에 떠는 가족이 분할 상환을 빌며 애원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온 그 여자애군. 황 사장이 기대에 찬 듯 말하며 몸을 뒤로 젖혔다. 그는 벽에 붙은 금연 표지판을 무시하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오랜만이네. 돈은 가져왔나? 서진은 앉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 모서리에 매끈하고 광택나는 알루미늄 장치를 내려놓았다. 그것은 휴대용 배터리 팩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군용 등급의 고출력 전자기 발생기였다. 작은 지역적 펄스 효과에 맞춰 설계된 장비, 자기 데이터의 깔끔한 삭제에 완벽한 물건이었다. 소음은 없었고 위장된 채 이제 작동 중이었다.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진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원래의 대출 계약서를 요구했다. 황 사장은 웃음을 터뜨리며 위조된 벌금 문서를 꺼내
책상 건너로 밀었다. 중요한 진실은 이것뿐이다. 내 어머니가 이 벌금에 서명했어. 그가 비웃었다. 서진은 문서를 밀어놓았다. 그녀는 그것을 만질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의 눈은 페이지를 훑어 디지털 도장 부분에서 정확히 멈췄다. 금색 그래픽 도장의 좌상단 코너를 봐라. 그녀가 지시했다.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런 집중이 사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대부업체 서버에서 생성된 진짜 디지털 서명은 그 이미지를 완벽히 평평하게 만든다. 이 사본에서는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0.05도 회전해 있다. 그건 이미지를 수동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보안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것이 아니다. 싸구려 위조지. 황 사장의 미소가 굳었다.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갑작스러운 보기 흉한 긴장이 자리했다. 그는 문서에 손을 뻗었지만 서진이 더 빨랐다. 그녀는 진짜 트럼프 카드를 꺼냈다. 한 장의 누렇게 변한 종이 조심스럽게 보존해온 영수증이었다. 이것, 그녀가 선언하며 내려놓았다. 원래 대출 원금에 대한 전액 상환 영수증이다. 5년 전, 날짜다. 내 어머니는 강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를 보관했다. 지불의 물리적 증거와 그녀의 기술적 위조 해체는 지적 패배를 안겼다. 그의 전체 채권 추심 시스템은 가족들이 서류 흔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기반해 있었다. 그녀는 종이와 그의 디지털 거짓을 폭로할 지식을 모두 갖고 있었다. 그러나 서진은 단순한 폭로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책상 모서리에 놓인 매끈한 은색 상자는 사장의 메인 컴퓨터 타워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놓여 있던 그것은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지속적인 저레벨 EMP 효과가 이제 완료되었다. 황 사장은 변호사에게 전화하려고 허둥대며 말을 더듬고 있었고 그때 서진은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네, 디지털 원장, 그녀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채무 기록과 네가 속여온 모든 가족들의 기록을 담은 그 원장, 지금 손상되었어.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됐다. 황 사장은 기술적 용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최종성을 이해했다. 그는 컴퓨터를 쳐다보다가 책상 위에 순해 보이는 은색 상자를 보았다. 그는 격분한 채 책상 위로 뛰어들었고 얼굴은 순수한 분노의 가면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범죄 데이터베이스, 모든 희생자, 모든 허위 수수료의 기록가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서진은 그 돌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신체적 응징의 순간이었다. 그가 책상을 넘어섰을 때 그녀는 체중을 옮겼다. 그녀는 주먹이나 발차기가 필요 없었다. 그의 무게와 관성을 이용했다. 그녀는 번개처럼 빠른 UDT식 무장 해제 및 제압 동작을 수행했다. 깔끔한 스윕과 잠금으로 그를 즉시 고통스럽게 관절을 꺾었다. 황 사장은 무겁고 제어되지 않은 채로 물컹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겨우 한 번에 헐떡이는 숨을 쉬기도 전에 서진은 그의 팔을 등 뒤로 높게 비틀어 그의 뺨을 먼지 낀 카펫에 박아 눌렀다. 그 동작은 단순했고 고통스러웠으며 싸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게 네가 내 어머니를 무시한 대가다. 서진이 그의 귀에 가까이 속삭였다. 그리고 네가 만들어낸 모든 유령 채무에 대한 대가다. 그녀는 그를 거기 5초간 붙들어 두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걸쇠를 깔끔하게 풀어주었다. 서진은 상쾌하게 일어섰다. 상처 하나 없었다. 그녀는 신음하는 사장을 내려다보고 정장을 바로잡은 뒤 사무실을 걸어 나갔다.
3명의 멍한 깡패를 지나쳐 나갔다. 황 사장은 바닥에 패배한 채 남았고 그의 전 범죄 비즈니스는 파괴되었고 채무의 법적 증거는 사라졌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임무는 완료되었다. 정리는 다음 단계였다. 남은 유일한 증거는 그녀가 들고 있는 물리적 영수증과 골든 브릿지 캐피탈의 완전한 실패뿐이었다. 서진은 부서진 사무실을 떠난 뒤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단계는 골든 브릿지 캐피탈의 파멸이 영구적이고 합법적임을 보장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무법자가 아니었다. 정의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했다. 몇 시간 뒤 서진은 중앙경찰서로 들어섰다. 그녀는 황 사장을 제압할 때의 그 냉철한 정확함으로 증거를 제출했다. 이 부채는 사기입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말했다. 여기에 어머니께서 보관하신 완납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EMP 효과를 차갑고 기술적인 언어로 설명했다. 이게 그들이 원장을 잃게 된 이유입니다. 그들의 모든 범죄 전산 기록은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손상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대담함과 정교한 수법에 놀랐다. 영수증은 진짜였다. 디지털 서명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위조를 명확히 입증했다. 그리고 골든 브릿지 캐피탈 서버의 갑작스러운 전산 붕괴, 황 사장이 허둥대며 신고했던 그 사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결과는 신속했다. 수사 결과 대규모 사기가 명백히 드러났다. 다음 날 황 사장과 그의 일당 전원이 체포되었다. 경찰은 곧 깨달았다. 서진은 단지 자신의 가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다른 피해자들을 노리던 포식자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다. 며칠 후 어머니의 마지막 정리를 마무리하던 서진은 한 카페에서 뉴스 화면을 보았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무거웠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악명 높은 대부 업체 골든 브릿지 캐피탈이 폐쇄되었습니다. 경찰은 대표 황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핵심 문장, 수사 결과 원인 불명의 서버 전산 오류로 인해 골든 브릿지 캐피탈의 전자채무 원장이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조작된 벌금 채무에 시달리던 50여 가구가 법적으로 완전한 채무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50가구. 그녀는 어머니의 명예만 지킨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던 희생자들, 두려움에 혹은 슬픔에 짓눌려 싸우지 못했던 가족들의 이름과 삶을 되찾아 준 것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낯선 이들을 위한 거대한 정의의 완성으로 이어졌다. 일주일 후 바람이 차갑고 맑은 아침. 서진은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작은 흙무덤은 이제 안정되고 고요했다. 그녀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놓고 차가운 풀 위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날카로운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불타던 분노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성스러운 공간을 지켜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어둠을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겨냈다. 폭력이 아닌 정밀함, 전략, 통제력으로 그것이 바로 그녀가 UDT에서 배운 핵심 원칙이었다. 서진은 묘비의 매끈한 돌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세상은 어머니를 빚진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 불렀다. 서진은 그 기록을 바로잡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UDT의 신조인 정확함과 보호의 정신은 바다나 정글에서의 작전뿐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불의와 싸우고 약자를 지키는 일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곧은 자세로 먼 언덕을 바라보았다.
위협은 사라졌다. 부채는 열연이었다. 어머니의 명예는 온전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녀의 조용한 맹세로 끝난다. 아직도 저는 그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 냉철한 결의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암시했다. 서진의 정의를 향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